안녕하세요. 엔통과 함께하는 투자여행 엔통입니다. 오늘은 K-팝 산업의 아주 중요한 축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증권사 리포트들을 정말 하나하나 탈탈 털어서 속 시원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JYP 하면 다들 실적은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가는 한동안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어려운 질문에 답을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런 순서로 JYP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K-팝 시장의 큰 그림부터 보고 JYP만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는 뭔지, 그래서 증권사들은 얼마를 예상하는지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JYP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K-팝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요즘 K-팝 산업의 판도를 가르는 가장 큰 특징, 뭘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규모의 경제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을 거치면서 K-팝의 성장 공식이 싹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앨범을 몇 장 팔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더 큰 공연장에서 얼마나 더 많은 글로벌 투어를 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막강한 팬덤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부가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게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 거죠. 정리하면 이제 K-팝의 성공 공식은 앨범 판매량을 넘어서 글로벌 투어랑 팬덤 비즈니스로 옮겨갔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애널리스트들은 JYP의 어떤 점을 가장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꼽고 있나요? 네, 증권사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바로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고요. 둘째는 MD,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굿즈 사업의 전략적인 확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아주 탄탄한 아티스트 라인업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엔통님,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5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이게 바로 스트레이키즈의 다음 월드 투어에서 동원할 거라고 예상되는 관객 수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JYP의 미래 실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와, 250만 명이요? 이거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랑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정말 대단하네요. 바로 이 부분이 IM증권 리포트에서 말한 서구권 팬덤의 규모가 핵심이라는 말이랑 딱 연결되는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같은 서구권 시장은요, 티켓 가격 자체도 높지만 팬 한 명이 쓰는 돈, 그러니까 굿즈 구매력 같은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서구권에서 팬덤을 얼마나 더 키우느냐가 JYP의 이익 수준을 한 단계 더 위로 점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팬덤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팬덤의 지갑을 어떻게 여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니까 콘서트 말고도 MD, 그러니까 굿즈 사업을 JYP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MD 사업이 왜 JYP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나요? 네, 맞습니다. MD 사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금 창출원이 되어주면 투어가 없는 시기에 실적이 뚝 떨어지는 변동성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JYP의 진짜 강점은 스트레이키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한 선배 그룹 트와이스만 봐도 북미랑 유럽 중심으로 무려 52차례의 대규모 공연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 기반을 계속 다져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IP, 바로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엔터사에게 아티스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YP는 2PM 같은 베테랑부터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는 물론이고 엠믹스나 넥스지, 걸셋 같은 신인들까지 다양한 성장 단계에 있는 IP 포트폴리오를 아주 잘 갖춰놨다는 게 큰 강점이죠. 와, 스트레이키즈의 성장 스토리는 정말 강력하네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항상 동전의 뒷면도 봐야 하잖아요. 전문가님, 애널리스트들이 JYP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 그러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JYP의 가장 큰 강점에서 나와요. 바로 고연차 그룹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워낙 잘해주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대형 투어가 없는 시기에는 실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엔믹스 같은 신인 그룹들이 얼마나 빨리 선배들만큼 커줄지 그 수익성이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도 리스크고요. 아티스트 재계약이나 앨범 제작비 같은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이익률에 부담을 주는 것도 꾸준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스트레이키즈란 트와이스라는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이 회사를 바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둥들이 빨리 쑥쑥 커지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기회랑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증권사들은 JYP의 목표 주가를 과연 얼마로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본 곳은 키움증권으로 10만 원에 제시했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본 유안타 증권은 8만 8천 원에 제시했어요. 대략 12,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가격 차이는 결국 저희가 앞서 짚어본 리스크, 즉 신인그룹의 성장 속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 시각 차이에서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2020년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하나증권이 1,770억, 삼성증권이 1,779억, IM증권이 1,800억 원,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똑같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애널리스트들이 JYP의 근본적인 돈 버는 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오늘 JYP의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전문가님,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JYP를 볼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신규 아티스트와 신사업의 성장이 기존 선배 그룹들이 닦아놓은 이 강력한 기반 위에 성공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가? 저는 바로 이 질문이 JYP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제가 세 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JYP의 성장은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성공과 MD 사업 확장이 양쪽에서 끌고 있다. 둘째, 하지만 선배 그룹에 대한 의존도는 리스크고 장기 성장의 열쇠는 결국 신인 그룹이 쥐고 있다. 마지막으로 애널리스트들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신규 IP가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이익률이 개선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기회와 리스크를 속속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분석을 보신 여러분은 JYP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